최고의 숙면을 위한 생체 주기 코드, 생체 주기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 다음 단계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의 신체 활동과 밤 동안의 휴식에 최대한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목표를 세웠다. 첫째, 우리는 하루 중에서 자신의 생체 시기와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시간에 신체 활동을 맞추고자 한다. 음식 대사 중에 가장 효율적일 때 먹고, 가장 먼저 고쳐야 할 부분이 섭식 패턴이라고 추측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합당한 생각이다. 하지만 실제는 생체 시기와 재조정이 가장 잘 이루어진 때는 저녁 실제 활동을 할 때, 다시 말해 빈 노출을 제한하여서 수면을 강화할 때이다. 그 이유는 수면이 수동적인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우리 인체에는 세포를 손상하는 많은 스트레스 요인과 전투를 벌인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인체에 필요한 복구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다. 뇌에서는 기억을 공고히 하고 다음 라운드의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지시사항들을 우리 몸에 전달하기도 한다. 밤에 일어나는 변화는 다음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수면의 단계. 꿀잠은 조용한 수면과 활성 수면의 주기가 반복될 때 만들어진다. 조용한 수면은 졸음, 얕은 잠, 깊은 잠이라고 하는 특정한 순서로 일어난다. 7시간 수면 안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4시간대라는 시간대가 존재한다. 아마 여러분도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혹은 잠도 후 4시간 동안의 최고의 숙면을 취했다고 느꼈을지 모르겠다. 이유는 잠든 직후에 이 몇 시간이 여러분의 수면 부채를 갚아나가기 때문이다. 이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느끼는 수면력이나 피로감을 중화한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잠에서 깰 경우에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애초에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수면 부채가 드러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간 이후로 이어지는 3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은 뇌와 인체를 보살피고 이들을 복구하고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시간이다. 낮에 잠을 자야 하는 교대 근무자들 또한 생체 리듬 교란을 경험한다. 낮 시간은 생체의 시기가 수면 신호를 보내는 정상적인 시간도 아니고 최적의 수면이 갖춰져 있는 시간도 아니다. 따라서 교대 근무자들의 경우에서 7시간 동안에 잠자기 위해 애쓰더라도 낮 동안 최대치의 수면 주기가 발생할 수는 없다. 수면의 단계. 수면 부채를 갚아라. 우리가 잠에서 깨면은 그 즉시 우리의 SCN 시계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깨어있는 1시간당 30분 동안의 잠을 자야 한다. 저녁이 되면 각 신체의 기관마다 저마다의 생체 시기를 서로 맞추어 동기화하여 잠자기 좋은 완벽한 조건을 조성한다. 매일 밤의 성인은 수면 시간으로 연속해서 8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소화는 10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 시간은 잠자리에 들고 자리를 잡고 잠에 빠져드는 시간까지 다 포함한 것이다. 어린이들은 밤마다 최소 9시간을 잠자야 하고 어른들은 7시간 이상 자야 한다. 수면 부채란 여러분이 자야 하는 수면 시간과 실제로 자는 시간 사이의 차이를 말한다. 만약에 간밤에 6.5시간을 잤다면 30분의 수면 부채를 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되는 것이다. 다음날 잠이 들면 일단 먼저 전날 밤에 생긴 수면 부채부터 갚기 시작한다. 이 말인즉 둘째 날 밤에 7시간을 자더라도 부채를 빼고 나면 다시 6시간 반을 잔 것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낮잠도 수면 부채 상환에 이바진한다. 짤막하게 예산한 낮잠은 여러분의 수면 부채를 갚는 한 가지 방법이다. 주중에 2시간 수면 부채가 생겨서 토요일 오후에 낮잠을 자면 한 번의 낮잠으로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다. 다음엔 이때에 너무 오래 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면 시간은 여러분의 생체 시기와 당일에 깨어있는 시간과 함수 관계이기 때문이다. 낮잠이 실제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때는 여러분이 시차증을 겪고 있거나 진짜 교대 근무자인데 밤에 자고 싶을 때 또는 취준 시간을 초저녁으로 옮기려고 정말로 노력할 때가 유일하다. 수면의 부채가 우리의 수면 성향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언제 자야 하는지는 생체 리듬이 지시한다. 수면과 장수의 유형 곡선은 규정된 수면 시간을 지키면 실질적인 혜택이 많다. 연구자들이 개인 100만 명을 초정한 관찰한 결과 수면과 장수의 유형 곡선이라고 알려진 패턴을 밝혀내었다.
일관되게 잠을 너무 적게 자는 사람은 매일 꼬박 7시간을 자는 사람보다도 일찍 죽을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10에서 11시간 정도 자는 사람도 비교적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있다. 체질량 지수 BMI는 건강한 체중과 신체 비율을 추적하는 표준 건강 측정법이다.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면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신의 유형 곡선의 최상 지점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기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옛 선조들의 수면 패턴을 둘러싼 신화, 옛날 사람들 하루에 불과 몇 시간만 잠을 잤다는 신화가 인터넷성이 떠도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밤중 일어나서 성생이라는 시소치 같은 활동을 한 다음에 다시 잠을 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는 없다. 최근 들어서 2012년 과학자들이 전기 조명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탄자니아의 하자 부족과 아르헨티나의 더 부족을 비롯한 토착민 그룹을 연구했다. 이들은 오두막에서 자거나 때로는 들판에서도 잤다. 과학자들은 토착민들에게 각기 이런 활동을 해 수면 조작 장치를 설치했는데 이들에게 2단계 수면 조짐을 발견하지 못했다. 실제로 2단계 수면은 현대적인 생활 양식에서 더 흔히 나타나는 수면 패턴이다. 생체 주기에서 이런 패턴이 있다. 꿀잠 주무시나요? 다음 3가지 질문에 응답해서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평가하기 바란다. 질문에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언제이며 잠이 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근심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콜티솔 증가시킨다. 과식. 낮에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면 밤에 실내 조명이 더 견딜만해진다. 여러분도 자신이 낮에 얼마나 많은 빛에 노출되는지 주목하기를 바란다. 질문, 밤중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깨는가? 수면 본질이라는 다시 잠들기 힘들 정도로 최소 몇 분간 잠에서 깨는 경우가 밤에 한 번 이상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은 점차 깨지기 쉬워져서 수면 문제를 경험하는 일이 무척 흔히해진다. 잘못된 수면이 당신의 생체주기 코드를 결혼한다. 수면 분절과 수면 부족 현상은 미국 수면 3명 중 1명 거의 1명꼴로 겪는 증상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수면 부족은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져서 단기적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잠을 적게 잔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더 많이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개 이것은 밤에 추가적으로 빛에 노출되고 밤이나 낮 동안에 더 많은 음식에 노출된다는 의미다. 수면 부족의 일종의 특성이 있는 공복 호르몬 그렐린과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처럼 우리의 허기와 포만감을 관장하는 호르몬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그렐린은 위가 비어 있을 때 위에서 생성, 뇌에 보내는 배고프다는 신호, 또 렙틴은 배가 부르다는 신호, 만성 수면 장애의 신호는 안타깝게도 야식은 많은 사람이 잠자기 전에 일반적으로 즐기는 일과가 되었다. 렙틴과 그렐린이 하루 주기 섭식 패턴을 교란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을 때 인체가 과시간으로 이유도하는 많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과시간은 이유는 깨어있는 이 시간 동안에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열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뇌가 보장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샌라이트 교수의 수면 실험실에서 진행한 통제 연구 결과로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수면 시간을 줄인 실험 참가자들은 각성 상태가 몇 시간 추가되었을 때 필요한 인류의 양보다 더 많은 열량을 지속적으로 과하게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발견은 실제로 잠을 자지 않았을 때 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추가적인 음식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수면이 결핍된 뇌 또는 밤에 밝은 빛에 노출된 뇌는 필요 없는 양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자, 나같이 차려 갑시다. 깨어있는 시간, 운동시간, 신체, 카페인, 타이밍, 음식, 타이밍, 수면, 야식은 신진대사만 나쁜 것이 아니라 수면에도 영향을 준다. 이 습관은 인면과 함께 숙면 유지 방해를 한다. 우리 실험실에서는 약에서 8시간에서 9시간 안에 모든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 식사법을 따른 치들도
잠도 더 잘 자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기 전에 알코올 섭취는 단 음식을 먹는 경우와 비교해서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수면을 고란하기는 마찬가지다. 제이는 밤새 잠을 잘 수 없었다. 스트레스만은 관리적으로 일하는 41세 제이는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나는 그에게 매일 식사 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하는 식사 제한 시도해보라고 제안했다. 야식은 위산 역류의 원인이다. 어떤 사람은 한밤중에 위산 역류나 위에 느끼는 거부감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한다. 이런 증상들은 음식을 먹어야만 가라앉을 것처럼 느껴진다. 이때 주로 선택하는 음식이 시리얼 한 사발.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은 위산 분비를 더 촉진하는 데다가 시리얼의 탄수화물은 혈당 상승 이불 쏘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해야 할 것이다. 야간 조명에 의한 수면 방해가 있다. 야간 조명을 조금만 바꿔도 그런 효과가 있다. 더 깊이 숙면을 하려면 다음날 더 나은 성과를 약속한다. 이 숙면은 아침에 콜티솔 생성을 증가시켜 각성 상태가 되도록 도와준다. 체온을 낮춘다. 잠을 자려면 체온은 밤 동안에 내려가야 한다. 따라서 침실 온도를 섭씨 21도 이하로 낮춰서 피부에 서늘함이 느껴지게 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 중에는 일단 잠이 든 다음에 몇 시간 지나서 더위를 심하게 느끼며 잠을 깨드는 이들이 또 있다. 이런 경우 여러 담요를 테스트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담요를 찾도록 한다. 소리를 높이거나 줄인다. 많은 도시에서는 소음과 사이렌 소리가 잠드는 데 방해가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 실제로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잠드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나의 탓이 아니다. 누구든 숙면할 수가 있다. 코골이가 수면에 지장을 주는가? 코골이가 많은 에서 아이들이 코를 고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질병이나 알레르기 때문에 코가 막히면 코를 골 수가 있다. 코골이를 멈출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비술적인 코골이 해결법은 스프레이나 네티팟. 여러분이 두 번째 간단한 방법은 코가 뚫린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수면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코골이가 계속된다면 또 수면 무호흡증은 심각한 문제다. 폐쇄성 무호흡증은 수면 부족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수면제는 효과 영구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다. 멜라토닌 보충과 수면 개선에 도움이 50년 전부터 있다. 했네요. 숙면을 위한 행동 기쁨. 잠이 오지 않을 때에 핸드폰을 보지 마라. 잠자는 시간이 다가오면 스트레스를 상황을 만들지 마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5장에 체중 감량을 위해서 생체 시계를 설정하라. 식사 제한 식사법은 모든 영양학은 두 가지의 바탕을 두고 있다. 첫 번째 연령 제한이라는 것이고 적게 보면 두 번째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보자 해서 우리는 같은 유전자를 지닌 저들을 대상으로 오로지 음식 시간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실험을 진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얼마나 많이 먹고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립이 되어졌다.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교대 근무자처럼 먹는 것을 중단하라. 2015년 우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언제 음식을 먹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우리 모두가 참가자에게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12시간 안에 먹는 것 같다는 대답이 거의 한결같았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이 14시간이 넘고 이미 가체중 상태에 있는 참가자 10명에게 매일 10시간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음식 섭취를 마칠 것을 요청했다. 모든 참가자가 불과 4개월 만에 평균적으로 자기 체중의 4%가 줄었다. 시간 제한 식사법은 연령을 개선하는 다이어트가 전혀 아니다. 인체에 있는 지방 대부분은 마지막 식사를 마친 후에 6에서 8시간이 지나야 연수를 시작하고
전형적인 식사 제한하는 하루. 먼저 이상적인 아침 식사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아침을 먹거나 커피나 차 한 모금 마시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다이어트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밤새 공복을 유지한 후에는 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몇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자, 집을 청소하는 모습을 머리에 그려보기 바란다. 셔터 자동화는 여러분이 설정한 시간 범위 안에서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아침 식사는 간밤의 단식을 깨뜨리는 식사다. 최적의 아침 식사는 복합 탄수화물이나 섬유질, 지방이 적은 단백질, 건강에 좋은 지방이 균형 있게 포함된 것이다. 아침을 충분히 든든히 먹었다면 4에서 6시간 동안은 배가 부를 것이다. 아침 식사 다음으로 생체리듬과 맞춰야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식사는 저녁 식사다. 여러분이 이에서 4주 안에서 새로운 섭식 타이밍에 몸을 잘 적응해서 목표로 삼은 저녁 시간 이후는 허기를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음식 후유증이라고 부른다. 저녁 음주는 식사 전이나 반주로 칵테일이나 맥주, 포도주 한 잔 마실 생각이라면 저녁 식사 전이나 반주로 마시기 바란다. 우리 몸은 온도를 많은 수분이 필요하다. 특히나 냉방, 사무실, 건조한 환경에서 일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저녁 식사 후에 마셔도 시간 제한 식사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혹시 한밤중에 잠에서 깨었는데 목이 마르다면 가서 물을 마시도록 하라. 수많은 건강 관련 서적들이 물 마시기의 효능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의 25% 이런 사람들이 커피를 또 서섭지 않은 수분 외에는 따로 물을 마시지 않는다. 낮에 먹는 간식은 오케이, 야식은 금물이다. 늦은 밤에 느끼는 허기와 위경련. 해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부엌 정리까지 다 마치고 나면은 그날저녁의 음식 섭취는 그것으로 것이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쩌면은 배가 고파 올 수도 있다. 특히 8에서 11시간 시간 제한 식사법을 막 시작할 때가 그렇다. 심지어 깊은 잠에 빠졌다가도 배가 고파 잠에서 깰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봤을 때 야식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이처럼 장의 음식을 소비할 채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 소화기를 지나는 속도가 난만큼 빠르지 않다는 것이다. 주중의 일상을 주말에도 지켜라. 앞서 3장에서 실시한 테스트 결과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현재 식습관이 어떤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스위프트 다이어트 2012년 스위프트 제일 대상으로 우리 실험에서 했는데 스티브는 시간 제한 식사법을 엄격히 지켰다. 부작용도 전혀 없고 그래서 효능을 보았다 했어요. 그래서 체중을 주자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다는 동기가 부여되었다고 한다. FAQ 자주 하는 질문. 식사 제한 식사법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이들도 할 수가 있다. 식사 제한에 대해서 잠재적인 방해 요인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도 기록에 대해서 잠을 잘 수 없었던 크리스틴에 대해서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해라. 이렇게 생활에서 6장에서 생체 시기로 학습과 일의 효율을 높인다. 작업 기억에 대해서 각성도, 음식과 생산에 대한 진실의 문제, 커피 문제, 생체 리듬에 맞게 또 운동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수면에 대해서 언제 아침 운동은 또 저녁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전자기기들이 우리 화면을 교란시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터치가 되어 있고 청색광은 안 된다라고 밤에는 장누수 증후군이 있다면 또 장의 문제를 또 해결해 봐야 될 것이다. 장내 위생물 복구를 해야 할 것이다. 위산치료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10장에서 비만, 당뇨, 심장질환, 대사증후군 대처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비만으로 그러니까 생체 주기 코드에 생긴 균열이 바로
비만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네요. 생체 주기가 당뇨병과 연관된 잘못된 생체 리듬이다. 그래서 혈당 반응도 심장질환에도 이 생체 리듬이 지장을 준다. 면역력 강화와 암 치료 메커니즘은 어떻게요? 역시 생체식의 새로운 수준에서 면역 반응을 지원하기 때문에 생체 주기를 잘하자, 회복시키자. 그래서 이 덕감 예방을 어떻게 할까? 식사 제한, 염증 통제에 도움을 주다. 생체 리듬을 맞추니까 암도 파괴가 된다. 생체 리듬을 잘 맞추자. 두 점이 암투병 중 진행 중인데 그렇게 생체 리듬을 시위적에서 최적의 뇌 건강을 위한 생체 코드도 역시 손상된 뇌세포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빛의 역할은 우울증 등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최적의 뇌 건강을 위해서 빛과 수면 문제에 접근을 하고 뇌 건강을 위한 식사 제한을 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대체 우울증에 집중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한다. 생체 리듬이 맞는 완벽한 하루에 대해서 13장 그러니까 식사 제한 식사법 확인된 효과는 그래서 비만 제한하니까 체지방량이 감소하고 지구력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생체 리듬 주기를 잘 해서 최고의 몸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어졌네요.